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6월 4일 일요일 부산 우스컵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부산 우스컵 1경주 설명해 드리는 과정에서 배당이 나오면 김광호의 최근영, 김광호의 손진철을 노려보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왜 그렇게 소심하게 경주를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와서 너무나 좀 후회가 됐었고, 1경주 끝나고 너무나 좀 억울해서 밥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왜냐면 한 번 더 생각했었더라면, 김광호의 뒷자리를 최근영이 막해 나갔었더라면 칩까지도 노려봤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김광호의 최근영 6번하고 7번, 6번하고 1번이 아니라 항상 묶듯이 파업 선수는 파업 선수들끼리, 비팝은 비팝끼리 묶었었더라면 최근영의 손진철까지 100배가 넘는 좋은 배당을 구독자 분들께 안겨드릴 수 있었었는데, 너무나 좀 쉽게 생각하고 좀 소극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못내 아쉬웠습니다. 6-7하고 6-1이 아니라 7위를 공략해 드렸어야 되는데 상당히 좀 아쉬움이 남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러다 보니까 강자들이 결승전 진출하지 못한 선수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우스컵 결승 4경주는 상당히 좀 빡빡한 편성이 짜졌다는 점에서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배수철 전일 고전하면서 결승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산 우스컵 1경주는 강자로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부산 2경주 김태현도 유리한 편성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만, 박대한이 투입 나오거나 윤승규가 때리면 김태현이 고전할 수도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부산 우스컵 3경주는 이찬우가 유리하죠. 조재호하고 손진철과 연합 펼쳐 나간다면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재호도 그렇고 손진철도 그렇고 이찬우도 그렇고 때릴 만한 선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업선들에 의한 협공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후반부 5경주와 6경주도 배당 공략 충분히 파업 비파업 나눠서 공략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부산 경주가 쉬운 듯 하면서 어렵게 짜여진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부산 우스컵 1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우스컵 1경주입니다. 전일 고전하면서 결승까지 못했었던 배수철, 너무나 좀 안일한 경주년 펼쳐 나갔었죠. 전일 앞선에서 언급했다시피 김광호의 뒤를 최근영하고 손진철이 끊어먹으면 배수철 고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최근영 취입까지도 한번 노려봤었어야 되는데 너무나 좀 아쉬움이 남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래저래 배수철 결승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편성면에서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수월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파업선들끼리 경합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배수철이 직접적으로 힘을 쓰기보다는 황영근의 선행, 적극 활용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배수철이 몰고 갑니다. 그 뒷자리는 김주동이 밀착 막혀 나가면서 쫓아 들어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편에서 김동훈은 비파업 선수입니다. 혼자만 비파업 선수고 나머지 6명은 파업 선수들이다 보니까 구동훈이 낄 수 있는 자리는 없는 것 같아요. 결국 7번이 때려주고 5번이 몰고 가고 그 뒤 3번이 따라 나설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황영근을 상대로 배수철이 좀 반바퀴 지점에서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금요경주 때 김주동이 김태현 취입이 나왔었죠. 그 경주도 배수철이 밖에서 봤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봤겠죠. 그 점 때문에 철저하게 승부 타임이 짧게 가져가는 작전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김주동 견제 나가기 위한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래저래 5번의 뒷자리는 김주동이 쫓아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황영근이 버텨내지 못할 가능성, 5번이 넘어서게 된다면 3번이 쫓아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주동의 취임이 변수인 만큼 복승까지는 함께 체크해봐야 되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승 함께 체크하는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황영근이 힘을 쓰고 배수철이 황영근 몰고 와서 짧게 가져가기만 한다면 이번 편성 황영근 지켜줄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배수철이 황영근 넘어서지 않는 이상 김주동도 배수철 상대로 저치기 타임 잡아나가기는 힘든 편성인 만큼, 이번 편성 배수철이 김주동 오히려 또 견제해 나가기 위해서 황영근을 철저하게 짧게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황영근도 기복은 심합니다만 타점 잡고 힘을 쓰면 시속감은 상당히 좋아요. 물론 20살 타올
볼 나긴 합니다만 묵직한 선행력 발휘 나갈 수 있는 황영근입니다. 배수철이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김주동도 차가 못 나온다는 점에서 5번과 7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5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두 차권 중에서는 아무래도 5번과 3번 배수철의 선정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5번, 7번 차선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솔직히 이번 편성 배수철이 쉽게 짜여진 편성 배정 받았고 파업 선수들끼리 경합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점, 배수철의 선전, 김주동과의 연합이냐 황영근과의 연합이냐를 놓고 고민해 봐야 되는 편성인 것 같은데 김주동과의 협공이 좀 더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안우스컵 이경주입니다. 이번 편서 김태현이 전일 좀 고전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김태현의 강공 승부 이번 편서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태현의 뒷자리를 놓고 25기 동기생입니다. 김호준 아무래도 경상권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고, 윤승규는 자력 승부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선 추입발 살려나가고 있는 나갈 수 있는 박대한이 김태현의 뒤를 공략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래저래 차은호든 최원재든 윤승기가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태현이 몰고 갑니다. 김태현의 뒷자리를 아무래도 박대한이나 김호준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대한이 일본의 뒤를 밀착 막혀 나가면서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선행을 김태현이 말해 나가면서 직선 추입발 살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근데 윤승기 지켜주기보다는 박대한의 직선 칩이 원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몸 상태가 살아나고 있는 박대한이기 때문에 1번하고 5번이죠. 1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5번 쪽에 1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윤승규가 때리고 1번이 몰고서 살짝 잡아나가게 된다면요 1번과 2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충분히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과 2번의 동반 입상, 1번과 5번의 동반 입상 두 차권 중에서는 아무래도 박대한이 취임력이 확실히 살아나고 있고 몸 상태가 많이 좋아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박대한 쪽에 좀 더 우선하시느냐, 1번과 5번 쪽에 우선하시되 1번하고 2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직전 2주 전 김태현은 실격체를 당했습니다. 김태현이 또 타이밍 제다가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금일도 김태현이 자칫 김호준과 호흡을 맞춰 나가거나 최원재를 활용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윤승규가 넘어설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기복은 심합니다만 윤승규도 내선 잡고 힘을 쓸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윤승규가 넘어서게 된다면 박대한이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뒤늦게 김호준도 날라오게 된다면 윤승규 머리가 나올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한 40%에서 30% 이상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승규와 박대한, 윤승규하고 김호준 2번하고 5번이라든지 2번하고 4번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김태현이 강하긴 합니다. 하지만 원체 기박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이번 편서 때릴 수 있는 차원호 활약에 나간다고 시속 조절에 나가겠다가 윤승규가 넘어서면 배당 만들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2번, 5번, 2번, 4번은 노림수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1번과 5번의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리면서 1번, 2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우스컵 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이찬우가 연이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 하지만 금일은 편성 면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집중력 발휘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찬우 입장에서는 연대세력에 조재호가 있고 손진철이 있죠. 배준호가 있습니다. 이들과 호흡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반대로 파업선수들은 이주연하고 손재호하고 김학철입니다. 4대3의 맞대결 양상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때릴 만한 시속감 좋은 선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편성 서로 눈치 작전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이런 편성이라고 한다면 이찬우가 직선에서 취입이나 짧은 저치기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찬우가 배준호 활약에 나가면서 젖히거나 조재호도 힘을 쓸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활약에 나가게 된다면 이찬우 머리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조재호와 전략적인 연합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재호도 낙차 부상이 있긴 합니다만 컨디션 몸 상태 빠르게 살아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힘도 쓸 수가 있고 초반부터 이찬우 뒤를 물고 갈 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6번과 2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6번하고 2번 전략적 연합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뭐 손진철하고는 충청권 협공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재호가 때리거나 손진철이 끌어내서 6번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6번과 2번 동반 입상 배제할 수 없죠. 6번과 3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6-2하고 6-3입니다. 두 차권 중에서는 그래도 협공 가능한 6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전반적으로 시속이 빠른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찬우가 넘어서면 조재호까지는 조재호가 힘을 쓰고 이찬우가 몰고 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는 충분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편성도 조재호도 낙차 부상 때문에 요즘 선행력 발휘 나가지 못하고 있죠. 손진철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준호도 때리면 시속감이 없어요. 마크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시속감 없기 때문에 이찬우 입장에선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득점이 높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파업선들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학철은 기습 나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주연이 몰고 가죠. 손재호가 막혀 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6번도 3번 믿다가 2번 믿다가 와르르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김학철의 기습을 유지원이 제대로만 활용해 나가게 된다면 파업 완승입니다. 5번과 1번 동반 입상 가능하죠. 이재우도 마크되면 쫓아 나설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재우가 초조보다 많고 있기 때문에 자리 선정이 끝나게 된다면 이번 편성 후미권에서 넘어올 만한 선수는 없는 것 같아요. 김학철이 얼마만큼 땡겨주느냐에 따라서 파업 선수들의 성적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5일하고 5사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은 아무래도 40% 이상은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한 집중 투자는 자제해 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파업 선수들 5일하고 5사는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수급 결승 4경기입니다. 이번 편성 비팝 선수들이 상당히 유리한 게 편성이 됐습니다. 최근영 전일 머리치면서 결승 올라갔습니다. 김동원도 그랬고 이태원도 그랬었죠. 이용희하고 노영균까지 협공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견제가 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반면 천호성도 컨디션은 좋아요. 한데 아군이 김정태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천호성이 한 바퀴부터 때렸다간 잡힐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컨디션 좋은 천호성, 아군 세력이 한두 명이라도 더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군 세력 부재로 견제 펼쳐 나가기는 쉽지만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비팝 선수들 중에서는 또 김동원하고 이용희가 동서팀 선수들입니다. 그 점 때문에 앞뒤로 자리를 잡게 된다면 과연 두 선수가 협공을 펼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동훈이 때리고 이용과 몰고 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태원하고 노영균 동서팀이 붙어 타게 된다면 이태원하고 노영균이 따로 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노영균도 연속 출전인데 직전 결승전에서 상당히 좋았어요. 이태원도 확실하게 선행에 대한 자신감 찾아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 4번하고 6번의 전략적인 협공을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쪽에 4번하고 6번 상무 선후배들이죠. 4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 체크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쪽에 4번, 6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 하시되, 김동훈이 힘을 쓰고 이태원이 몰고 가거나 이태원의 후미를 김동훈이 막혀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한 만큼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시속감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는 특성급 경험 갖고 있는, 어차피 특성급 경험 다 갖고 있긴 합니다만 이태원도 시속감을 발휘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4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쪽에 4번, 6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할 때 복승 반드시 체크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4번과 3번은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 6번하고 4번, 3번입니다. 4번과 6번의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노영균의 몸 상태도 상당히 좋다 말씀을 드렸어요. 직선에서 추입발 상당히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때려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치기 타이밍도 잡아 나가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류재민은 사서에 좀 고전하고 있습니다만 수성팀에서 노영균이 류재민하고 훈련하고 있어요. 류재민의 한 3분의 2만 따라가도 우세에서는 강축입니다. 류재민도 타점 잡고 때렸을 때는 11초 언저리 초반 시속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노영균이 힘을 쓰면 김동훈이 가고 이용희가 막혀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4번하고 6번으로 양분해서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4, 6하고 4, 3입니다. 6, 3하고 6, 5
경주권까지는 양분해서 한번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하고 6번이 전법적으로 뭐 겹칠 수도 있죠. 물론 뭐 이태훈이 자력 능력 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영균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확실하게 담금질을 하면서 회전력이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시속도 좋습니다. 뭐 선행도 가능한 노영균이에요. 그 점 때문에 타입과 맞대결로 공략해 본다면 4-6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4-3이 차선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6-3하고 6-5까지 양분해서 이번 편성은 공략해 보고 싶은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스컵 오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지식이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지식의 영대가 김종재가 있죠. 여기에 이만직이 있습니다. 한데 류근철의 연대도 만만치가 않아요. 류근철에 박동수가 있고 전장윤이 있고 김홍기가 있습니다. 4-3의 맞대결 양상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지식이 아무래도 잦은 부상으로 인해서 선행승부 펼쳐 나가기엔 버거울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도 다소 좀 다리 상태가 무겁다는 점. 물론 최근 류근철하고 김지식이 충청권 협공을 펼쳐 나갈 수 있긴 합니다만 파업 비파업의 맞대결이죠. 전일 류근철 파업 선수들에게 덮이다 보니까 힘든 경주 펼쳐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한데 외선에서 나와서 3차권까지 진입했다는 거 확실하게 몸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류근철 입장에서는 김지식과 정면 대결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파업 선수들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류근철이 시작하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류근철의 뒷자리는 학교 선후배입니다. 전장윤이 후미권 막해 나가는 7번과 6번의 동반 입상, 7번과 6번의 동반 입상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동수가 쫓아 들어가게 된다면 7번과 5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충분히 류근철의 선전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과 6번이죠. 아무래도 충청권 협공에 한 동반 입상 쪽 기대해 봐야 된다는 점, 7번과 5번을 차선으로 7번하고 5번 차선으로 공략해보고 싶은 변성의 견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류근철이 시속감만 잡는다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만 전일처럼 타이밍을 잡지 못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지식이 저측이 나선다게 된다면 파업선들의 완승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30%는 못 되는 것 같아요. 이 점 때문에 노려본다면야 아무래도 3-4나 3-1 경주권 정도는 충분히 공략은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에서 김지식이 때려서 류근철을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전일도 내선에서 갇혔습니다만 외선에서 차가 나오는 거 보니까 상당히 몸 상태가 괜찮아요. 류근철도 자꾸 때리면 11초 때 초반 언저리 시속이 나오고 있는 류근철입니다. 류근철의 챙겨줄 선수는 박동수, 전장윤인데 학교 선후배, 지역 선후배예요. 7번과 6번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7번하고 5번은 차선으로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득점에서 박상서가 주효진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조성윤이 연대 세력이고 김현이 연대 세력입니다. 반면 김광우는 박상서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고 김광석 여기에 조동우와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 양상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효진이 노련한 면에서는 분명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때려줄 만한 선수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김현 때리면 선발 시속밖에 안 나오죠. 조성윤도 마찬가지예요. 이를 주효진이 활약에 나가면서 직선 추입까지 나오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편성이라고 한다면 김광호가 주드록을 발휘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김광호 입장에서는 박상서 뒤에다 달고 쏘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파업 라인으로 경주가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전 3번하고 2번이죠. 2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쪽 비파업 라인 쪽에 2번하고 7번 쪽에 2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쪽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과 7번 쪽에 우선하실 때 그래도 주효진이 외선에서 꾸역꾸역 나오게 된다면 빼앗는다면야 2번과 6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광호 혼자 달아나고 쫓아갈 수 있는 선수 찾아본다면 6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박상서가 줄 끊어진다면 2번과 6번 정도는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2번이 굳이 주효진 달고 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창원 상남하고 창원 A조 창원 경기장에서 매일같이 얼굴 보고 있는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김광호가 주효진과 연합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연합 직접적으로 달아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파업선들이 많기 때문에 박상서의 전략적인 협공이 먼저고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타정부터 때렸다간 박상서에게 역전당할 수는 있어요. 복승배당 반드시 체크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27 먼저입니다. 262
차선, 이루기 차선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광호가 때린다면야 상당히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김광호의 박상서, 김광호의 주효진 쪽으로 팔려 나갈 가능성 높을 것 같습니다만, 주효진도 상황에 따라서 짧은 저치기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광호가 타이밍 잡지 못한다면 이번 편성 상당히 고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주효진이 이들을 상대로 직선 짧게 취입해 나가게 된다면 주효진의 뒷자리는 조성윤이 밀착 막혀 나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6번과 5번의 동반 입상, 6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상서 정도는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이 득점 높다고 주효진을 인정할 수 있는 분위기는 확실하게 아니라는 점, 주드럭발에 나갈 수 있는 김광호, 박상서 파업 라인이 이번 편성 인정받고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산 우수급 경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기랑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